한쪽 손에는 면도칼, 한쪽 손에는 수면제 딱 들고 왔는데 그걸 버릴 수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. 안기부에 가면은 막 장기 막 이런 거를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판다거나 장기 검사한다고 막 하던데 설마 그러는 건가? 안녕하세요. 탈북 민 유튜버이자 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탈북을 결심한 거는 순간 우리가 그렇잖아요. 저희가 살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을 우리가 이사 가려고 해도 한참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탈북이라는 건 정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해야 되고 또 목숨을 걸어도 100%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내 발등에 뭔가 불이 떨어져야만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요, 되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탈북을 결심한 계기는 일단은 두 번 다시 소중한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 땅을 떠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뜨게 됐습니다. 제가 어릴 때,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조금 부유하다고 봐야겠죠. 북한에서는 굉장히 당연히 그런 혜택을 많이 받고 사는 집안이고, 북한의 일명 말하는 막 아사자 이런 걸 전혀 경험을 못한 집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북한 사회가 정서적이고 또 북한 사회가 정말로 선전하는 내용과 같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나라가 최고인 줄만 알았었어요. 근데 커가면서 또 우리 집안에서 그렇게 충성을 했어도 당하는 걸 보니까 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. 그래서 저희 집안은 그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핵빨갱이 집안이었던 거죠. 그래서 아버지 단간부, 어머니는 큰 기업의 오너였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끌려갔어요. 근데 끌려가는데 죄명은 김부자들의 그 우상화 건물을 훼손했다는, 그러니까 리모델링 했다는 그 죄로 정말 정치범까지 몰려서 갈 뻔했다가 어머니가 죄명은, 죄는 없다는 걸로 밝혀졌지만 어머니는 결국 잃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가족을 잃었고 한 10년 뒤에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 이모가 그렇게 또 끌려가서 수많은 검열을 가는 도중에 마지막에는 이모를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다는 정보를 받고 이모를 몰래 대피시키고 그때부터는 한국에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준비를 했었죠. 그래서 이렇게 쭉 어릴 때부터 소중한 가족을 잃다 보니까 정말 억울하게 잃은 거잖아요. 이거는 정말로 억울하게 잃은 거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억울하게 잃고 싶지 않아서 목숨 걸고 왔던 것 같습니다. 북한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. 저희는 정말로 북한은 출신 성분에 따라서 그 후세들이 발전도가 확연히 다르거든요. 저희는 정말 이미 다 진로가 정해져 있을 만큼 굉장히 출신 성분이 좋은 집안이었고 혜택이 좋은 집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무리 그 김부자에게 충성을 했다고 한들 영원한 권력이 없어요. 그래서 보시면 우리 한국에서 많이 알고 있는 김정은 옆에 있는 사람들, 엄청 많은 사람들 숙청되고 있잖아요. 일면자의 가족인 검어부도 막 죽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떠한 개인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김부자들이 허용을 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그게 곧 반란이 되고 그게 곧 어떻게 되겠어요. 한 개인의 우상화가 다른 개인한테 이렇게 김부자의 우상화가 한 개인에게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을 안 합니다. 그래서 북한은 개인의 권력이 조금 커질까 하면은 무조건 위에서 강압적으로 내려와서 눌러버려요. 그래서 저희도 어머니가 그렇게 정치범까지 갈 뻔했지만 다행히도 집안에 그런 권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가지고 해명이 돼서 엄마 그거는 무죄로 판결됐고 이모도 어떻게 해명이 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긴 거예요. 2년 가까이 있으니까 이모가 햇빛을 못 보니까 몸이 너무 쇠약해지는 거예요. 나이도 있으시고. 그래서 안 되겠다. 이 땅에서는 아무리 충성하고 한다 한들 우리 이모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없구나. 그냥 빨리 이모를 살리자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어머니 사건이 있으면서 아버님도 돌아가시게 됐고요.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랑
예, 같이 지내다가 또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저희 지금 그 이모가 같이 살고 있다가 예, 이모가 평양에 올라가면서 저는 그냥 이모랑 같이 헤어지기 잠깐 헤어졌죠. 그래서 그 이모와 함께 또 그 이모 딸 언니가 있어요. 이렇게 언니랑 해서 제가 3명이 저는 외동딸이거든요. 외동이다 보니까 가족이 어찌 보면은 피를 나눈 정말 직계 가족은 다 돌아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모와 언니와 함께 예, 팔짱 끼고 한국으로 왔습니다. 일단 탈북을 준비한 건 한 2년 2개월 준비했고요. 그리고 탈북 브로커가 딱 가자라고 하고서 출발해서 한국까지 오기는 한 6개월? 정도 좀 안 걸렸던 것 같아요. 북한에서 일단은 6개월 안 걸리는 5개월 걸렸네요. 북한에서 일단은 중국에 넘어갔고요. 중국에 갔는데 탈북 과정에서 저희가 그 11월 달에 넘다 보니까 저희 고향은 11월이면요 영하 38도까지 막 기온이 떨어져요. 그리고 눈이 거의 허리까지 막 허벅지까지 오거든요. 그런 산을 저희가 눈 덮인 산을 한 3개 이상 건너고 또 살얼음이 낀 강을 건너다 보니까 손발톱이 다 동상 입어가지고 중국에 딱 도착했는데 손발톱이 막 딱 동상 입은 거예요. 그래서 그게 회복하는데 한 3개월 좀 안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새 손톱 발톱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됐죠. 그래서 거의 그리고 출발해서 또 태국이라는 이민국 수용소가 있어요. 그것은 일단 우리 한국 대사관이랑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불법 체류자로 저희가 한 40일 정도 감옥에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생활하다가 대한항공 타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죠. 다른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가서 중국에 살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뭐 몽골 같은 데로 제3국을 또 통해서 오는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그냥 바로 오다 보니까 좀 과정이 짧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한국에 딱 입국해서요. 딱 입국해서는 정말 많은 만감이 교차한다고 해야 될까요? 일단은 그동안 막 목숨을 걸고 왔던 저희 그런 지난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는 생각에 울컥했고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한국에 좀 그 딱 도착하니까 솔직히 한국까지 간다라는 생각으로 왔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서 한쪽 손에는 면도칼, 한쪽 손에는 수면제, 먹을 죽을 수 있는 걸 딱 들고 왔는데 그걸 버릴 수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한국 그 인천공항이 되게 화려했어요. 이렇게 만감이 막 교차했던 것 같아요. 그런 뭔가 슬픈 마음도 생기면서 막 그동안의 아픈 시간들이 막 되돌아보면서 너무 힘들지만 또 내가 이 조건과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또 기쁘기도 하면서 막 감격한 마음? 이런 게 막 계속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인천공항 그 거대한 공항을 봤는데 너무 웅장한 거예요. 한국 드라마로만 봤지 실제로 한국 못 봤잖아요. 근데 인천공항 딱 보면서 와, 한국이 규모가 이 정도로 커? 분명히 우리 한반도의 지도에서 반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로 큰 공항이 있다고? 막 이런 생각에 우리가 배웠던 지도가 정말 거짓말인가?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크고 웅장한 거예요. 그래서 와, 한국 진짜 기대된다.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저희가 3명이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언니는 중국에 어느 과정에서 언니는 떨어졌었고요. 그리고 저랑 이모만 먼저 입국했었고요. 그리고 언니는 저희 한 20일 뒤인가 언니는 바로 또 따라왔었어요. 근데 이모랑 언니가 제가 딱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국정원에서 마중 나온 거예요. 근데 되게 북한에서는 안기부 했거든요. 그래서 안기부 여원이라고 하면은 조금 무서운 이미지가 굉장히 컸었어요. 근데 정말로 이렇게 웃으시는데 막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웃는데 뭔가 막 무서운 기분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. 굉장히 이렇게 체력도 좋으시고 근데 그러면 딱 오셔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감사했던 멘트가 있었어요. 대한민국에 오시는 건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오시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하시는데 막 왈칵 눈물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막 펑펑 울다가 버스에 딱 탔어요. 버스에 타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마스크를 주시는 거예요, 한 명씩. 근데 뭐지? 갑자기 감격했다가 갑자기 마스크 주니까 뭐지?
왜 마스크 쓰지? 우리 뭐 전염병 환자도 아닌데 북한에서는 마스크를 쓴다고 하면은 코로나 전이다 보니까 마스크에 대한 그 인식이 좀 안 좋았어요. 뭐지? 우리 전염병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전염병 취급하나? 설마 안기부에 가면은 막 장기 막 이런 거를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판다거나 아니면 또 막 장기 검사한다고 막 하던데 설마 그러는 건가? 아니 한국 그럴 수가 없는데? 하면서 막 막 물음표가 막 생기면서 가는 것이 바로 건강검진하는 데 간 거예요. 병원에. 근데 그것도 뭐 어떠한 안내가 있다던가 설명이 있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딱 가가지고 바로 딱 건강검진 하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. 예.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건강검진에 막 체계적 있는 건강검진도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잖아요. 그런 게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.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안 기부에 대한 그 이미지 그런 교육, 안 좋았던 이미지, 이상한 루머, 이런 소문들을 딱 떠오르면서 좀 겁났던 기억이 가장 컸어요. 네, 그리고 뭐 나중에 보니까 건강검진을 한 거다. 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태어나서 또 이런 것도 받아보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국정원에서 가서 그 한 생활하는 수가 한 달 되거든요. 그 기간에 조사받고 있는데 국정원은 지금 보면은 그때는 빨리 막 가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또 가고 싶은 뭐 첫 고향 같은 느낌? 맨 처음에는 되게 그러니까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신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엄격해요. 막 그냥 분위기도 말도 못하게 막 하고 서로 굉장히 엄격한 분위기인데 조사 딱 거치고 나오면은 그다음부터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금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조사받으러 간다는 게 아니고요. 다시 가보고 싶은 뭐 옛 추억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한 달 정도 그곳에서 보냈는데요. 일단은 뭐 조사 과정이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일단은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그 조사 과정 굉장히 엄격할 거고요.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막 뉴스 나오면 그러잖아요. 국정원 일 잘 못한다고 막 또 먹고 하잖아요. 저는 근데 국정원 일 너무너무 잘해요. 네, 이게 그 정보 수집력이 어마어마하시고요. 저는 제가 물론 적은 거에 한해서 조사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많은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. 탁탁 질문을 하시고, 그리고 저보다 저의 동네를 구석구석 더 잘 아시고, 그리고 국정원 조사 딱 하는 과정에서 막 저희 엄마 사진도 보고, 엄마 직원 사진도 보고, 막 이러면은 막 온몸에 막 닭살 소름 돋았거든요. 그때 그거 딱 보면서 나 솔직히 말해야겠다. 모든 걸 다 깡그리 바쳐야겠다. 막 이런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. 국정원은 조금 그런 교류 생활을 하거든요. 군대같이. 그래서 그 딱 인원 정해져 있어요. 몇 명까지 나간다. 그러면 정해진 인원을 또 차에 버스를 태워가지고 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딱 인솔 하에 하나원이라는 교육센터가 있어요. 거기에 바로 이송을 해주는 거죠. 하나원은 군대 이상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아침 7시인가 6시 반인가 기상을 하거든요. 기상벨 이거 울리면 다 같이 나가가지고 운동장에서 집단 체조를 해야 되고요. 스트레칭하는 체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딱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9시 땡 울리면은 공부하러 가야 되고 12시인가 또 땡하면 점심밥 먹으러 가야 되고 또 오후 1시인가 또 땡하면 또 교육받으러 가야 되고 이런 루틴이 짜여져 있어요. 저녁 8시면 딱 점검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루틴대로 가는데 좀 버겁더라고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한국에 나가면은 필요한 것들을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야 되잖아요. 전혀 모르는 단계다 보니까 정말 기초적인 교육을 해주고요. 또 뭐 직업 같은 것도 체험도 해주고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생활했던 것 같아요. 거기에서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나는 서울에 가겠다 그러면 서울. 저는 그래서 서울에 왔었어요. 아무것도 없죠. 정말로. 그 하나원순 밥솥하고 그리고 가스레인지가 전부였고 이불 한 세트. 그게 전부였었어요.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정착지원금이라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정착지원금은 임대아파트 보증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손에 갖고 있는 건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.
근데 그거 나오면 브로커 비용이라고 있어요. 저희 건 브로커 비용을 주다 보면은 제 손에 남는 게 100만 원이 남았거든요. 근데 그 100만 원으로 뭐 이것저것 조금 필요한 거 좀 사고 보니까 40만 원이 남는 거예요. 그래서 그 40만 원으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. 일단은 제일 먼저 감시 대상이 되고요. 그리고 그 감시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그 정권에 대한 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조금 이탈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이탈하는 말을 한다거나 이런 걸 조금 보이기를 하면 바로 추방이라는 것을 보냅니다. 그러면 아예 그냥 정말 사람이 없는 심심산골에다가 추방을 보내는 거죠. 그 정도까지 괜찮고 그것까지도 괜찮아요. 추방까지도. 그런데 정말로 얘네를 좀 뭔가 어떻게 해야겠다 싶으면은 바로 관리소. 그러니까 관리소는 감옥인데 수용소를 그러니까 수용소라면 다들 이해하시죠? 수용소 같은 곳에서 가족이 다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. 떨어져서 그렇게 보내지고 있어요. 그래서 남겨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면 솔직히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북한의 얘기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인권 활동한다거나 뭐 이런 거 솔직히 조금 조심스럽긴 하죠.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안 하면 북한 알릴 수가 없으니까 거의 사명감 플러스로 임하고 있습니다.